7번. 다음 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값을 예측해보라는 문제로 보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x분의 x? 이거 1 아닌가? 약분하면 1 되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이 함수는 뭐예요? 약분한다는 건 x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는 건데 0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가정이 0일 때는 모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는데 한번 극한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함수는 그런 함수인 겁니다. 사실 0일 때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분모에 x가 있다는 걸로 봐서.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보자면 언제? 0이 아닐 때. 0일 때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굳이 이 함수 1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걸로부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때요? 영일 땐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비워두고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와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는 다른 함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은 어떻게?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명확히 주어져 있으니까요. x가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때요? 1이죠. 이건 엡실론 델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의도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방식대로 한번 이렇게 그래프가 명확히 그려지는 경우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3번. 이건 어떤 함수일까요? 역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x가 0이 아니면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값 x가 있으니까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x의 양수면 어때요?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있으나 마나인 거니까 x분의 x라서 1이고 x가 음수면 어때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이런 함수죠. 그리고 0일 때는 정의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극한값 어때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 fx는 어때요? 여기 다 1이죠, 함수값이. 1.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두 값이 다름으로 뭐예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7번에 5번. 네, 사인 x분의 1인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릴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를 생각해보면 x분의 1인 거고 어때요? 그럼 우리가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t는 이제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까워지면서 sin t의 극한과 같아지죠. 그러면 이 값은 0인 걸 알고 계시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네, 그래서 이 y는 fx, y는 sin x분의 1, 이 그래프가 x가 무한히 커질 때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x가 이제 x분의 1이 있으니까 이제 x가 파이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이러면 어때요? x분의 1은 이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인 함수의 모양 알고 계신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파이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사인 x분의 1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함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fx도 기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수인 부분, x축 양의 방향 부분만 그린 다음에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면 또 한 가지가 언제 0이 될 것인가, 사인 x분의 1이 언제 0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x분의 1이 우선은 이제 원래는 이제 n파이 형태일 때니까 더 자세히 쓰자면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인 거죠. 근데 x분의 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파이, 2파이, 3파이 물론 이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음수인 부분도 가능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 대칭시킬 거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분의 1, 그다음에 2파이분의 1, 3파이분의 1 이런 데서 여기다 정확히 쓰죠. 또 헷갈리실 수 있어서 부분을 그려서 대칭시키겠다. 원점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그래프는 반쪽만 먼저 그립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파이분의 1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파이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0과 1 사이 파이분의 2 여기 있다고 하죠. 파이분의 2, 파이분의 1, 파이분의 2일 때가 사인 2분의 파이 1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고 그다음에 x 무한히 커질 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조금 펜으로 그리다 보니 약간 좀 엉성한 면이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일 때가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고, 그렇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분의 1은 파이분의 1의 절반인 거고, 그렇죠? 이 파이분의 1과 2파이분의 1 가운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3파이분의 1, 여기가 3파이분의 1이겠죠? x값이 4파이분의 1 지나고 5파이분의 1 지나고 이렇게 이런 형태고, 이걸 대칭시키면 되는데 이 0 근처에서는 아주 이렇게 진동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좀 더 보기 좋은 그래프는 제가 다음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0 근처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까 그 치환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해볼게요.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sin t 이렇게 치환이 되고 이 극한이 같아지는데 어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극한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0 근처에서 모양이 이런 식인 거고, 참고로 이 그래프는 제가 온라인 상에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툴 검색해서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묻는 건데 어때요? 좌극한부터가 우극한이죠. 우극한부터가 그리고 좌극한도 마찬가지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9번 다음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하여라. 네, 가우스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 근처에서 보시면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네. x를 넘지 않는 뭐 최대의 정수 이렇게 정의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직선에 우리가 어떤 x의 값을 찍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인 거죠. 그래서 x 자신이 정수인 경우는 그냥 자기 자신이 함수값인 거고, 네, 가우스 x는 이런 거였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x가 0과 1 사이일 땐 어때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는 0이니까 여기 x에 이런 범위에 있으면 함수값은 그냥 다 0인 거죠. 근데 1이 되는 순간 함수값은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어때요, x가?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는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잘 아시듯이 계단 모양으로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가 3이고 그런 거죠. 이쪽은 또 이렇게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2보다 큰 데서 2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어때요? x제곱 어때요? x부터 보죠. x 어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2보다 큰 데서 2로 가까워질 때 어때요? 여기 저기 함수값은 계속 2. 네.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되죠. 그러므로 제곱을 하면 4인 거고, 네, 0인 거죠. 이게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x가 2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분자가 뭐예요? 분자의 값이 4가 되죠. 그래서 4 빼기 4니까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문제와 비교해 보시라고 출제된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2보다 작은 데서 2로 가까워질 때예요. 그러면 어때요? x가 2보다 작은 데서 2로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범위,
가까워지는 범위 생각하는 거니까. 가우스 x는 뭐예요? 1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뭐예요? 네. 가우스 x의 제곱은 다름 아닌 1 빼기 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x라고 써있지만 가우스 x는 이 범위에서 1인 거라서 이런 형태고, 어때요? 분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인 상태에서 분모가 이렇게 2로 가까워질 때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함수인데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 1, 2번의 결론은 뭐냐면 이 함수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지하셔야 할 게, 여기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X의 특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극한의 성질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극한의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값이 2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 극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극한이 4임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네. 10번 함수의 극한에 관한 정리 1.4를 써서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대입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0인데 빼기 0은 있으나 마나니까 교재 정리 1.4라는 게 이제 우리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극한값, 이렇게 x 대신에 0을 대입하듯이 해도 된다는 그런 정리인 거죠. 네, 이건 어떨까요? 이거 우리 아까 비슷한 거 나왔었나?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인수분해가 되죠. x-a분의 그러니까 x-a. 그 다음 뭐예요? n-1은 a. 3승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지수들의 합이 n-1이 되게끔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렇죠? 이항 정리 생각하셔도 좋고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늘 하듯이 x가 a로 가까워질 때 보시면 우리 엄밀한 정의에서도 이런 게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x가 a인 건 아니라는 게 들어갔었죠. 그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우리 생각한 이 극한에서는 이거 약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분을 할 수가 있고, x가 a로 가까워지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극한의 1.4를 생각하면 이렇게 대입을 해주듯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 거고, 그러면은 이 항들이 다 뭐예요? a의 n-1승 늘인 거죠. 그런 항이 몇 개?
n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a의 n-1승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의도인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어때요? 고등학교 때 이미 미분과 이런 걸 다 배우신 분들 계시죠? 많이. 미분, 개수의 정의 이런 걸 기억을 하신다면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의미가 뭐냐? 바로 fx-fa x-a인 거고 이거 x n승이니까 미분 가능 이거죠? 그러므로 n a의 n-1승 참고. 아직 우리 미분 정의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보시면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음은 어떨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분모가? x-2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여서 바로 이렇게 대입해서 하듯이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두 개가 관련이 있죠. 우리가 x를 루트 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나면 x는 1은 아닌 거 심으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이 식이 실은 이렇게 더 간결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거 3으로 가까이 가죠. 그리고 이거는요 2로 가까이 가고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이게 그냥 극한값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네, 다음 함수의 극한을 구하여라. 네, 이것도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sin x도 0으로 가까이 가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0은 1이라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도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고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서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어떤 관계가 있죠? 네, 제곱의 합이 1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인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게 그럼 이 식변형을 좀 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나오려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등호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분자가 계산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뭐다? 사인 제곱 x. 그러면 어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0은 아닌 거니까 sin x도 0은 아닌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 어때요? 1 플러스 코사인 0, 1 이라서 0. 2분의 0이라서 0. 네. 14번에 3번. 네. 극한값을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조임 정리, 우리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극한, 이거 어떤 함수였냐면 아까랑 비슷한 함수인데, 네. 유리수에서는 x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주고 무리수에서는 0을 함수값으로 주는 그런 함수예요.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아까 위아래가 바뀐. 네. 그래서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논리랑 마찬가지인데 gx의 절대값은 어때요? 이거 맞나요? 맞죠? gx의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x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gx라는 함수 자체가 함수값이 x 아니면 0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네, 이렇게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함수값은 0 아니면 뭐다? x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뭐 느낌표를 굳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절대값 씌웠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이것도 써줘야겠다. 이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의 극한은 0이죠. 이므로 조임 정리에 의해 극한값은 뭐다? 0이죠. 네. 우리가 여기서 0으로 막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함수로 보셔도 돼요. 0이라는 상수함수로 보셔도 되고, 어쨌든 0으로 막아주고 있고, 이쪽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함수의 극한도 0으로 수렴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싫으시면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조임 정리 3개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좀 더 확실하실까요? 이렇게만 써도 되고 아니면 네, 이렇게 하고 이 함수랑 둘 다 0이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므로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은 0. 그래서 아까 엡실론 델타를 이용한 증명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실은 우리 사실 여러분 1학년이기 때문에 엡실론 델타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을 묻는 문제가 조금 더 중간고사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